반갑습니다. 행자타로의 타로마스터 행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상황이 2024년에 어떻게 반전될지, 현재 상황, 좋은 점, 그리고 여러분의 반전 키워드, 미래의 모습, 그리고 6달간의 상세한 흐름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자,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주시고요. 원하시는 여러분의 반전된 모습을 떠올려주세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시면 스톤을 보고 골라주세요. 투명, 빨강, 초록, 파랑입니다. 두 개의 카드가 눈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더 맞는 리딩을 여러분의 복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 타임라인에 선택하신 스톤의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인 여러분. 타로마스터 행자입니다. 투명을 골라주신 여러분, 2024년을 기대하면서 6개월 안에 반드시 반전되는 상황, 그 키워드 카드 2장 제가 먼저 살펴볼게요. 좋아요. 왼쪽의 오라클 벨링 카드는요, 정말 좋은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하늘에서 손이 쑥 뻗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손이 우리에게 별과 왕관을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축복이고 선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그동안 바래왔던 것들을 드디어 내어주겠다고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선물해 주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카드거든요. 무조건적인 긍정을 뜻하는 카드이고,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있다면, 간절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더더욱 반가운 카드겠죠. 아마 이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간절하게 바래왔던 그런 소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옆으로 보이는 이 닭의 모양의 카드는 풍량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풍량계라는 것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계속 그 모습이 흔들리는 그런 물체잖아요. 그리고 그 바람의 정도가 정말 작고 살랑살랑 이 정도라고 해도 어찌 보면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래서 좀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거든요. 자, 어쩌면요, 여러분의 소원이라는 것이 지금은 올 듯 말 듯하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그런 느낌이 들면서 미풍에 흔들리는 이 풍량계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내 손에 쥐어질 듯 말 듯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다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슬아슬하다, 안달이 좀 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혹은 저 풍량계가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라면 성격이나 기질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만큼 좀 예민하다, 그리고 마음이 풍량계처럼 정말 작은 미풍에도 흔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직관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의미가 큰 카드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상황 3장의 타로 카드를 보면서 리딩을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컵,
템퍼런스, 투 오브 완즈예요. 일단 투 오브 완즈 카드가 제일 먼저 저는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건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느 나라로 어떤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야겠다. 새롭게 공부를 시작할 그런 나의 마음, 혹은 이직을 할 것이다. 그게 좀 멀더라도, 혹은 내가 좀 모르는 분야라 하더라도 정말로 내 포부가 좀 클 수 있겠다는 거. 물론 여러분이 지금 속해 계신 아는 분야일 수도 있어요. 잘하는 분야. 이게 여러분 각자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들 다르시겠지만요. 확실한 건 여러분은 현재 상황에 머무르고 계실 생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건 좀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리딩을 하는 시점이 지금 11월인데, 11월 말인데, 내년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게 당연히 2024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리딩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요. 투 완즈의 경우에서 제가 실전 상담으로는 이게 해가 바뀌는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강하게 가진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미 23년의 마지막을 24년 앞에 붙여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년에 내 모든 걸 걸겠어.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해낼 거야 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좀 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때랑은 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알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라이트하게 세우는 것들과 진짜로 내가 이를 악무는 것들.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꽉 깨무셨다. 얘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이 언제라도 여러분의 계획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멀리 바라보는 계획이다. 이렇게 제가 읽혀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뜻이 구체적이고 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 뜻으로 가는 명확한 길은 좀 없어 보이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화가가 되고 싶다, 우리나라에만 머무르지 않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큰 꿈이 있다 하더라도,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현시킬 만한 수단이나 방안은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좀 보여져요. 자, 내 작품을 어디에 전시할 수 있을지, 또 어디에 투고할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너무나 막막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현시키기에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막막할 수 있어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포크업으로 봤을 때 이게 제한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다만 여러분 눈에는 그것이 좀 마음에 내키지 않거나 금전적인 보상이 좀 작거나 또 신뢰하기에는 조금 믿음이 부족하다, 내 수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안이라는 게 내가 덥석 받을 만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제 웹툰 작가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면 저런 굉장히 작은 이름 없는 곳에서, 그런 사이트에서 나는 시작하지 않겠다. 혹은 회사에서 너무 나에게 관여를 많이 한다면 내 작품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 혹은 여러분이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시작을 하려니까 조금 아이템이 망가지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저런 회사에 소속되기에는 내가 지금 내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네임밸류나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예상이 가능한 것이 여러분의 비전에 담긴 그런 청사진에 타인의 개입이 굉장히 강했을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수정을 좀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 실력이 정말 대단하고 또 프랑스에서 유학까지 온 그런 사람이다. 유학까지 했다. 정말 대단한 실력자고 내 어떤 배움이나 경력은 어디에 말해도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굉장히 고급진 파인다이닝의 그런 레스토랑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재료 부분에서 조금 타협을 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좀 낮춰서 대중화하는 요리들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을 수 있거든요. 다운그레이드 하자고, 아니면 협의점을 찾자고. 자, 여러분이 이때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기회가 맞는지, 일단 이렇게 내가 시작을 해서 성장을 하고 다음 기회에 내가 품은 큰 뜻을 펼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죠. 결정하지 못한 채 좀 고민하면서 진행되는 상황들이
템퍼런스에서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해도 내가 꿈꾸던 내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동에 빠르게 착수하지 못하고 발걸음이 굉장히 더디지 않을까, 무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내가 그 비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타협된 결정을 몇 달 혹은 몇 년이나 지속을 해야 될까? 이거 내가 얼마나 해야 되지? 하는 그 시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들기 시작하잖아요. 자, 왜냐면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잃을 수 없는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원이 있거든요. 근데 작은 뜻이 아니라 정말 인생 소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가 그 꿈을 향해서 직진을 하지 못하고 좀 유턴을 해서 가는 것들, 조금 돌아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러다가 내가 방향을 완전히 트는 바람에 길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름길인지 반대길인지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느 날은 희망이 막 생길 거예요. 정말 이 기회를 잡고 나중에 좀 자리 잡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지. 아니야, 이거는 돌아가는 길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이 길을 지금 밟으면 완전히 틀어질 수 있어 하는 감정적인 변덕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풍향계처럼 감정은 굉장히 요동치지만 그렇다고 몸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분의 상황이 잘 보여집니다. 정말 답답할 것 같고 저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소원에 닿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키워드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그 소원에 닿게 되는지 레너문드 4장 그리고 인디언 1장, 오라클 1장으로 제가 조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릴리, 클로버, 젠틀맨 남성이죠. 여러분은요, 사람을 통해서 그 소원이 이룰 기회를 찾게 되실 것 같거든요. 릴리아 젠틀맨은 특정 인물을 의미하는 그런 카드예요. 이거를 제가 좀 묶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젠틀맨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성별이 남자인 사람을 의미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좀 그런 권력이나 힘, 자본을 가진 사람을 말하거든요. 지금 혹시 이 순간 제가 말을 하는 동시에 떠오르는 남성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주시는 것, 그리고 관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전혀 모르겠는데요. 남자요? 누구요?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이 릴리에서 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릴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것에 관련돼서 경력이 깊은 사람, 노하우가 깊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보다 여성의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짜 깊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예술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좀 굉장한 그 분야의 대가, 협회장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분이 남성이라면 더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협회장, 회장급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보다는 분명히 선배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나보다 하나는 확실히 높다. 경험치가 더 높던지. 근데 저는 또 직관적으로 이분이 여러분을 굉장히 어여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으로 바라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는 좀 행운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 시선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이게 또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인기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술을 하시면 여러분의 작품을 세상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거나 여러분의 유튜브가 갑자기 인기를 확 얻게 되는 그런 일, 블로그나 SNS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죠. 쇼핑몰 운영하신다든지 그 과정에서요. 진짜 나를 순수하게 동경하고 인정해주고 또 팬들이 생길 수 있고 날 좋아하고 나를 찾는 회사들이 많아질 수 있고 이런 측면이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와중에 여러분의 이성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이때는 같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지금 하트라는 게 그런 카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준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에게
권한을 가진 사람, 여러분보다 힘이 좀 있는 사람, 선배인 사람, 그런 사람이 일로서도 엮이게 되고 내가 조언을 구하면서 내 비전과도 관련이 있는데 또 이성적인 감정까지 섞여버리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에게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카드를 읽는 사람으로서 그 감정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사람 꼭 만나세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까지는 또 이게 워낙에 많은 분들이 듣는 리딩이다 보니까 딱 찍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또 이거는 러브 리딩은 아닌 그런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롭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동이 행운으로서 작용을 해서 소원을 끌어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걸 클로버 카드에서 또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클로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운의 클로버 할 때 그 클로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우연하게 찾아오는 행운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클로버 찾을 때 막 엄청 노력해서 찾는 경우보다는 정말 우연히 내가 노력하지 않았을 때 내 눈에 딱 발견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행운이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내가 뭔가 꼬시지도 않았는데 뭔가 하지 않아도 나에게 호감을 가지는 사람, 선의를 가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확실히 매력도가 좀 올라가는 시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좋은 점의 카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지금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땐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또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방향성이 완전하지 않은 그런 고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행동적으로 상황에 고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점의 카드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공개 6번 카드. 현재 처해 있는 여러분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스스로 통찰하기에는 가장 베스트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때라는 게 있어요. 고민할 때, 선택할 때, 움직일 때, 쉴 때 다들 달라요. 늘 전력 질주만 하고 살 수 없고 그렇다고 늘 실수만도 없죠. 지금은 시기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통찰할 시기이고 또한 내가 통찰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비전에 대해서 보여줘야만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지금은 또 제가 남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시기이고 인정을 받을 만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내가 진솔한 사람일수록 더 나를 호감의 눈으로 바라봐 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에서 했던 레너몬드 카드 리딩이 좀 반복되고 있어요. 의미가 그렇다면 더 진하고 깊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카드까지 나와주기 때문에 이건 또 반복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타인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평화라는 게 좀 조용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이 카드는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상태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맞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내가 하려는 일이 잘 풀려가는 그런 적극적인 평화의 상태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 혹시나요, 여러분이 타인과 소통하는 시간보다 좀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발전하는 그런 혼자의 시간을 더 중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좀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앞으로는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되는 때는 아닐 것으로 저는 봐요. 저 또한 혼자서 발전하는 시기, 좀 셀프 고립하는 그런 시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독이 없다면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모든 카드들이 뜻을 모아서 타인에게 나를 어필하고 소통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뜻한 바를 이루시는데 이것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에너지가 될 거라고 당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반전의 운을 놓치지 않았을 때의 모습도 제가 3장의 타로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소드, 고위 여사제 킹 소드예요. 이게 결국은 시작을 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자, 페이지 소드는 시작의 의미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고, 칼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단계가 킹 소드까지 발전을 할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킹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루었다. 왕이다. 실질적인 실력의 상승이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카드가. 자, 단 여러분은 1인자의 모습보다는 실력은 왕이지만 2인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그런 포지션에는 계실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조금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듣기 나름 그런 이야기 같거든요. 내가 1등을 안 하면 못 견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등이라고 하면 좀 씁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작가가 되기로 했다면 그 시작은 작겠어도 내 실력의 완성은 왕에까지 분명히 이루었지만, 내가 공모전 같은데 예를 들어 도전을 했다면 1등이 아니라 2등으로 당선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하자면, 또 이런 등수가 아니라면은 내가 앞에 나서는 일보단 뒤에서 전략을 짜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 네, 선수가 아니라 감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무대에도 배우가 있고 연출가가 있다면 뒤에서 조금 전략을 짜는 사람, 그런 포지션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여러분이 배우라면 이제 완전한 주연보다는 주조연급이 될 수 있겠고, 이제 투탑이라고 해도 무조건 메인이 있고 약간의 서브가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 2등 포지션이다. 어떤 분들은 근데 스스로 두 번째 포지션을 자처하셔서 두 번째로 가실 분들도 분명히 저는 계실 걸로 봐요. 이게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고위여사제 카드가요, 굳이 내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맞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너무 나서면 손해다. 내가 내 실력을 다 보여줬다가 일만 많이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제너럴이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2인자인지 너무너무 다를 수 있죠, 상황은. 하지만 내가 영원히 2인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두 번째 포지션에 여러분이 좀 머무는 순간은 오실 거예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1등을 안 하고 못 버티시는 분들은 조금 쓰라린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2등도 저는 굉장히 값진 등수인 것 같거든요. 은메달이잖아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는 좀 시기잖아요. 3장의 카드로 제가 여러분의 6개월간의 흐름도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타로 카드 뽑겠습니다. 자, 2달 차 내에는 6번 나무예요. 이게 반갑거든요. 제가 원하던 소식을 듣게 될 모습이에요. 2달 차에. 여러분은 좀 준비나 망설였던 기간은 굉장히 좀 기시지 않았을까. 이 리딩을 듣기 이전부터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리딩을 들으시는 순간으로부터 2달 내외에 정말 원하는 소식을 들을 일이 있으실 걸로 저는 보거든요. 나를 인정받게 되는 일을 좀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4달 차에는 6컵이에요. 자, 제가 앞서서는 여러분이 소식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내가 소식을 듣는 것과 실제로 움직이는 것에는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가 여러분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때로 저는 보여져요. 각자 사정에 맞는 도움을 소통하기가 매우 좋은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에 어딘가에 남아있던 어떤 사람, 인연이 닿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좋게 기억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이 먼저 이 시기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가 이동에 대한 도움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내가 사람들하고 소통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자, 그리고 6달 차에 운명의 수레바퀴, 아주 강력한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워낙에 유명한 카드죠. 이때는 진짜로 여러분의 운명이 흐르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을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그런 시기에 이때 지금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진짜 시작은 이제 6개월 내로 이루어진다. 이 시작인 여러분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아주 길게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카드는 아니에요. 정말 수레바퀴가 이때 굴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카드의 어떤 구성이 인생의 반전이라는 좀 말에 걸맞는 카드들로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순간을 앞두고 불안이라는 바람에 좀 미풍에도 미친 듯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불안이 사람을 얼마나 망치는지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리딩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어떤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운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원하는 이동을 시작하실 수 있는 좋은 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행운과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와 줄 거기 때문에, 대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실행하셔야 할 적극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에는 반전이란 이름으로 인생이 여러분에게 준비해둔 선물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상담도 인연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진심으로 리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강을 골라주신 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로마스터인자입니다. 여러분의 2024년 6개월 안에 반드시 반전되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그 키워드 카드 2장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이 마치 체스판이나 바둑판처럼 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전략을 세우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카드를 저는 작전 카드라고 불러요. 삼국지 같은 그런 책들 보면은 장수들이 큰 전쟁을 앞두고 머릿속에서 전략을 짜고 그렇게 밑그림을 좀 그리잖아요. 지금 선봉대를 어디로 보낼지, 또 자군엔 몇을 둘지, 우군엔 몇을 둘지, 몇만으로 또 전쟁을 할지 좀 계획을 머릿속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 다음에 전쟁에 딱 임하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내가 몇 월 달까지는 무슨 자격증을 따서 실무로 들어가는 데는 몇 월이면 좋겠고, 또 만약에 그게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라면, 또 빚이 있으시다면 언제까지는 빚 청산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선 무슨 일을 할 거고, 또 어떤 제도를 활용할 거고, 요까지 청산하는 데는 몇 월, 요까지 청산하는 데는 몇 월, 이런 식으로 투잡이 필요하다면 투잡을 해서라도 이렇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그 모습, 혹은 그 이유까지 내가 빚청산 끝나고 나면은 최소 금액 얼마를 모아서 내 가게를 작게라도 다시 열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시기마다 전략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은 당장 저는 전략 같은 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의지가 생겨나는 게 굉장히 가까운 시일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나의 의지만으로는 좀 되지 않아요. 남들과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이나 점포를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것이 나의 작전이라면 그걸 살 사람이랑 가격적인 그런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건 연봉에 대한 협상일 수도 있고,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든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이 촘촘해도 남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계획대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좀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남의 협조보다 내 의지가 가장 더 중요해지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공부죠. 혹은 지금 작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나한테 집중하고 몰두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남은 어쨌거나 사이드 혹은 그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타인의 협조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들도요, 결국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은 것이 사실 인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거기에 타인이라는 변수까지 좀 끼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골머리가 아프실 수 있겠다라는 것은
제가 좀 읽혀집니다. 저도 그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담겨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진지한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는 이 계획대로 가지 않을까. 이 전략 카드라는 것은 어쨌거나 전략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의 세 장의 카드로 현재 모습 보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런스 월드 매지션이에요. 자, 이 세 장의 카드를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능력자가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부분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으세요. 아직 공부 중인 학생이나 취준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포텐셜이 정말로 대단하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좀 요리를 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의 어떤 메뉴는 정말로 체인점이 이렇게 돼서 대박이 날 만큼 굉장히 요리를 잘하신다. 내 요리는 그 정도 가치가 있다. 밀키트로 팔아도 대박 날 거다. 또 내가 개발자라면 내 코딩 실력, 내 아이디어는 좀 월급만 받으면서 시키는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아깝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또 그림 그리신다면 여러분의 그림이라는 것은 저처럼 그림을 1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굉장한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런 음악이다. 그런데 진짜 능력이 있으시지만 지금은 그것을 마음껏 펼칠 수 없어요. 아직은. 예를 들자면 정말로 잘 그리는 그림은 내가 진짜 자신 있는 것은 요즘 유행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든지, 물론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나의 시절이 또 올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까지도 기다려야만 하잖아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고, 돈을 버는 것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다를 수 있고, 좀 이런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혹은 좀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무역회사 다니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뭐 연기야, 그림이야. 혹은 나는 내 사업을 하고 싶어. 완전히 조금 동떨어진 것, 지금 회사 일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시고 포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이유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좀 갈팡질팡하면서 타협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게 템퍼런스 카드거든요. 이것이나 저것으로 확실히 하나로 올인을 하는 상황은 지금 아닌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세우신 전략이라는 건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 투트랙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전략이 있으시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삶으로 완전히 옮겨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계획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루틴을 좀 만들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월드 카드에서 보여져요. 이게 월드라는 것은 틀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야망이 어쩌면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대단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책이 전 세계에 팔리게 될 거야. 나는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전 세계에서 내 책을 보게 될 거야. 내 음식은 밀키트가 돼서 전 세계에 팔리게 될 거야. 내 사이트는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하게 될 거야. 그런 인터넷 쇼핑몰이 될 거야. 이 월드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카드에서는 여러분의 이상, 세상을 향한, 세계를 향한 이상이면서 또 꽉 짜여진 생활 루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낮에는 내가 직장이 그냥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밤에는 소설을 쓰면서 세상을 향한 내 야망을 키우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겠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잘 소화를 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성실성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 앞에 저의 불성실함을 좀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네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삶의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된 반전을,
또 어떤 협조를 받게 될지 단서를 4장의 레노몬드 카드로 보겠습니다. 클로버, 뱀, 십자가, 반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좋은 행운이 올 것으로 보거든요. 클로버 카드가 좀 이제 또 연이어서 나오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클로버라는 것은 우리가 네잎 클로버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때 그 클로버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현실적인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그것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저의 구독자분들 연령대가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분명히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역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일이 성사가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운은 따라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지금 불은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데, 정말 다행하게도 여러분은 하시는 일에 클로버 같은 그런 운이 좀 따라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게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는 여러분 개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분들이 다양한 상황으로서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계실 텐데, 클로버의 운이라는 게 이게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운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네잎클로버를 땅에서 찾을 때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날 문득 신발끈을 묶다가 옆을 봤는데 클로버 있네?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히려 찾으려고 하면 잘 안 찾아져요.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런 종류의 우연한 운이 여러분에게 따라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 우연성에 제가 단서를 좀 찾자면 여러분은 지구력, 끈기 있게 여러분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에서 그것이 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게 십자가 카드에서 정말 잘 보여집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무겁게 자리 잡은 여러분의 중심일 수 있어요.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것, 꼭 이루어야 하는 것, 내가 사는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내가 포기한 꿈이 있다. 내가 이루지 못한 나의 이상이 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못 살아봤네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좀 포기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다시금 떠올라서 나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내가 사는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해서 꼭 지켜져야 될 중심인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배우의 꿈을 꾸셨어요. 근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현실과 타협해서 그것을 접었는데 어느 날 문득 TV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의 어떤 연기를 보면서 저걸 왜 그렇게 해석하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서 배우들의 어떤 대사들을 따라해 본다든지 그러면서 버린 꿈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혹은 나랑 같이 연기 연습을 했던 누군가가 TV 나오네 해서 봤는데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주조연급으로 이제 올라와서 혹은 주연이 될 수도 있죠. 엄청난 스타가 된다든지. 내가 계속 연기를 했다면 지금 나는 저 정도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연습할 때 내가 더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TV 보는 게 좀 괴로워질 수 있죠. 버린 꿈이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그런 삶의 목적이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가기 위해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런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좀 여러분이 전략을 짜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 전략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것이 오랫동안 바래오고 생각해왔던 일이 아니라 정말 생뚱맞은 일이라면 좀 저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뱀의 카드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이 뱀이라는 것은 편법에 대한 유혹이거나 좀 지름길에 대한 그런 유혹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꾸준히 식당을 하셨고 음식 솜씨가 굉장히 있고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그에 관련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모르는 분야는 안 가셔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부동산 해보자고 누가 막 제안을 한다든지,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왜 안 하냐 이러면서 막 어떤 투자를 막 제안한다든지, 이게 일확천금처럼, 진짜 좋은 기획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조금 마다하셔야 돼요. 이게 기회가 아니라 뱀의 간사한 속삭임일 수 있거든요. 성경의 스토리를 조금 빌려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게 된 것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그런 뱀 같은 존재에 대한 경계를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질투에 대한 경계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초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보여집니다. 지금 너 그거 잘 될 것 같아? 괜한 짓 하지 마라. 하던 거 해라. 뭐 이런 말들. 여러분이 자신과 같은 동급에 머무르길, 혹은 더 아래에 있길 바라지,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처도 받지 마세요. 그냥 그 뱀의 굉장히 간사한 혓바닥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감정을, 꿈을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계획대로 일을 막 진행을 하면은 막 잘 될 것 같은 의지가 샘솟다가도 남이 길을 꺾는 말을 하면은 그런가 망할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이게 충분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갈팡질팡 남의 말에 휘둘리면서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반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반지라는 것은 확실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혼 반지를 주고받을 때 지금 배우자가 된다, 언약을 한다, 그 반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것은 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확실한 할부점이 생기고 이게 확실한 형태로 약속이 된다, 지금 계약이 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때가 바로 반지 카드예요. 특히나 이것은 계약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정말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카드거든요. 자, 반지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반지라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카드가 미리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디언 카드에서, 존의 카드에서 선 카드가 나왔어요. 자, 선은 정말로 제가 뽑으면서도 정말 기쁜 카드거든요. 자, 어떠한 생명이라도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태양빛 같은 에너지가 여러분한테 들어온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찬란한 태양이 뜨겠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의 상승이 있을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계획이 성사가 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힘이 들어올 테니까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달려야 한다고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다림이 굉장히 길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하셨고 거기에 좀 익숙해져서 출발을 하는 타이밍, 뛰어야 되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 무뎌지실까봐 제가 높아심에서 한 말씀 좀 드립니다. 강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 나무 카드까지 나와 있는데, 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본이 있다. 지금 여러분이 전략이나 준비가 장난이 아니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말 의미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카드가. 좀 전통적인 것들, 근본이 있는 것들, 오래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회사나 사람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계획이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타인의 협력. 그때는 근본 있고 전통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 고전이 좋다. 그게 유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나이 든 사람의 의미도 있고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가족한테 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실질적인 도움. 손을 벌리려고 하니까 임열기가 너무 주저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히. 근데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좀 받으세요. 요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좀 다 잘 돼서 이거 가족들한테 되갚으면 되거든요. 2배로 3배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다 같이 잘 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반전 이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제가 3장의 카드로 미리 보겠습니다.
스트렝스, 퀸 완드, 에이스 컵이에요. 자, 에이스 컵이라는 것은 기회를 이미 잡았다. 그것은 정말로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 것과 같은 기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드디어 내가 해뜰 날 시작이다. 컵이라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렝스는 노련함, 그리고 견디는 힘을, 버티는 힘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일을 시작을 한다면 진행이, 특히 초반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일 자체의 호흡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영의 나무 카드인데, 이 카드는 열정의 기복을 말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한번 내 인생 뒤집어 본다 하면서 막 열심히 하다가 오늘 좀 쉴까? 좀 이럴 수 있는 기복. 이게 감정의 기복일 수도 있고, 또 약간은 그런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복을 타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하는 이런 걸 꾸준히 하고 계시다. 이 안에는요, 이게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하는 시기도 온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애타는 마음도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하고 계시는 과정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6개월간 좀 디테일한 흐름이, 이 반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달 내외의 카드로 3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업이 좀 필요하신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이때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나를 세일즈하는 일, 내 작품을 세일즈하는 일, 또 정말 물건을 세일즈하는 일, 사람을 소개받아야 되는 일, 어울려야 되는 일, 자리들, 모임들, 이런 때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어울림을 하시면서 좋은 정보를 얻고 소식을 얻고 사람을 알고 이러기 정말 좋은 때이거든요. 일단 만나는 것은 나에게 무조건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4달 내외의 10 완즈, 이때는요, 여러분 진짜 쏟아내는, 불태우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이때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요때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게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런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체력이 따라와 줄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 보면은 연장 마지막 10분이나 뭐 5분에 선수들이 초반보다 더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쥐어짜서 달리잖아요.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체력이 좋은데 마지막에 막 초반보다 더 열심히 뛰잖아요. 지금 데드라인 직전에 그런 모습이고, 벼락치기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때 제일 타오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또 하셔야 되고, 이게 조금 오바해서 말을 하자면 사람은 쉬이 죽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잠 좀 줄이고 내가 지금 좀 무리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 짧은 기간이 나에게 데미지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내가 이것을 다 소화해내고 이것은 나중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열매들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열심히 잘 하실 분들이지만 정말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은 때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때는. 그리고 6개월 전으로 지금 실제적인 결과를 손에 만지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이게 퀸 펜타클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세상에 드디어 좀 선보여서 이게 어느 정도 가치인지 값을 매겨지는 때, 그때가 이때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 이 금액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면 80점에서 9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점은 아니지만 합격점은 넘는다. 그것도 저는 8, 90점이면 좀 만족스러운 첫 프라이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 가격이라는 것이 좀 연봉이 될 수도 있고, 또 계약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일 수 있지만,
카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 카드가 결론을 좀 빨리 보여주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구성이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지금 이미 많이 전략을 짜셨고 하니까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때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좀 쟁취하셔야 될 때고 또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운이고 행운도 따라줄 것이고 그러니까 저 금액 자체가 최종 금액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측정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100점이 아니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신 청사진이 2024년에는 저는 반드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자, 게으름 부리지 마시고 부지런히 잘 하실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제가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높아심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노력하시면 노력하시는 만큼 많은 것들을 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순간 정도는 한때 정도는 진짜 무리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무리는 필요한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 여러분한테 다 남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 또 계획해야 될 때, 달려야 될 때, 쉬어야 될 때, 많은 어떤 시기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곧 정말 전력 질주해야 될 때를 맞이하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상담도 인연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까지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진심으로 리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을 골라주신 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로마스터 행자입니다. 자, 여러분의 2024년을 맞이하여 6개월 안에 반드시 반전될 상황, 그 키워드 카드 2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극과 극의 카드 2장이 함께 나와주거든요. 이 강아지의 카드는 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 자체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강아지라는 것은 정말로 충직하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그런 존재잖아요.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데 이유도 없고 또 대가를 바라지도 않죠. 근데 옆으로 보여지는 마녀 카드는 좀 배신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겉으로는 내 편인 듯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좀 표리부동한 그런 인물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또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정말 극과 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키워드 카드 조합이 여러분에게 주는 반전, 이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누가 내 편인지 또 내 편이 아닌지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혹은 무엇이 나에게 득인지 실인지 확실하게 계산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혹은 알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이미 이런 고민을 미리 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조금 더 자세한 모습을 3장의 타로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오브 컵스, 러버스, 식스 오브 소드예요. 자, 포컵에서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계신가 하는 좀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포컵이라는 게 제한이나 방법은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눈에 차지 않는다, 또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의심이라고 하니까 요즘 또 세상에 그런 사건이 많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사기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제안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없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이런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그림을 그리시는 일을 하는데 어떤 스토리를 쓰시는 분이 같이 웹툰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게 시작이 되면은요, 매주 주간 연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꼼짝없이 그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이 시간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그때 묶이게 돼버리잖아요. 적어도 연재를 하는 동안.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의 스토리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면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정말로 투자 같은 것을 제안받았는데 이게 사기가 아닐까? 냄새 좀 나는데?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방법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시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식스 소드 카드에서 제가 볼 수 있는데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임박을 했다. 자, 식스 소드 카드는 제가 확실한 변화나 확실한 이동의 순간으로 그렇게 읽는 카드거든요. 자, 이동수, 선택수, 뭐 이런 변화의 운에도 여러분 좀 디테일한 종류가 있어요. 자, 이동이나 선택을 내가 변화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그런 계획적인 운이 있을 수 있고, 양자택일 중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내가 선택운이 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운도 있지만 반드시 변하는 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시간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그런 종류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지 않더라도 좀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이 되는 것은 그 학생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등교의 운이죠. 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그날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시간적인 것들에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다니던 회사가 만약에 망해버린다면 나는 강제적으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회사가 망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고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정을 해야만 되는 순간이 임박을 했다는 거죠. 미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선택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만 됩니다. 여기에 러버스 카드가 지금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데 이건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뭐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진로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내가 전공하는 것은 이공계열인데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은 성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그런 일이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다. 난 성우 시험을 쳐보고 싶어요.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 사람과 인연을 맺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맞는지 헤어지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일 수도 있어요. 종류는 각자 다를 수 있죠. 사랑이라는 게 꼭 인간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연기를 너무 사랑하고 성우라는 그 직업을 너무 사랑하고 또 그림을 너무 사랑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뭐가 나한테 더 행복한 일인지 더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 저울질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감정과 실리 중에서 어떤 결정이 맞는지 모르겠다. 각 플랜별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만 가득하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내가 지금 제안받은 것들 중에서 또 앞으로 올 제안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뭐가 진짜 백인지 뭐가 가장 이득인지 모르겠다. 이런 갈등이 굉장히 잘 보여집니다. 저도 여러분의 카드를 리딩하다 보니 좀 굉장히 결정하기 힘든 엄청난 고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보통 머리 아픈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게 또 행운의 반전 2024년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 단서가 되는지 레노모드 카드 4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 열쇠, 편지 타워네요. 지금 제가 여러분은 선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정의 시기가 임박했다고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다 왔어요. 라이더 카드는 레노문드의 모든 카드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카드거든요. 정말 곧 어쩌면 당장 소식이 좀 전달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급박한 카드예요. 자, 편지라는 것은 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든 소식을 말하거든요. 이게 정말 단순하게 봤을 때 합격 소식이나 자격증 취득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계약서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종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이제 모든 것들을 편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편지를 받으면서. 자,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타워 카드입니다. 이건 좋은 카드예요. 굉장히 정점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기업으로 치자면 누구나 이름을 아는 그런 대기업이고, 학교라고 하면은 명문대학교, 또 동네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부촌, 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그저 그런 클래스가 아니라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정도의 클래스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드디어 진입이 가능하게 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자, 어쩌면 지금 여러분 눈에 안 차는 게 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야망이 진짜 펜트하우스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욕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좀 그저 그런 제안들은 눈에 차지 않으셨던 건 아닐까 하는 예상도 듭니다. 그런데 드디어 입장할 수 있는 나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편지로 보여지는 문서의 형태로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직업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될 수도 있겠어요. 지위가 높은 직업들, 굉장히 좀 높게 보자면 이제 사자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입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걸로 봐요. 저는 제가 또 앞서서 여러분의 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이 무엇이 가장 이득인지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미리 봤잖아요. 지금 열쇠 카드에서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한 단서를 좀 찾을 수 있는데, 확인의 의미가 있어요. 열쇠는 여러분은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서도 또 한 번 더 인증된 확인을 좀 거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열쇠로 직접 열어서 그 실체를 확인해야만 된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에게 동업을 제안하는 사람, 투자를 제안하는 사람, 결혼을 말하는 사람, 내가 대단한 직업인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 내가 돈이 많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 나에게 굉장한 조건으로 뭔가 일을 같이 하자고, 나랑 같이 하면은 굉장히 넌 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 그 기업, 그 상황, 이런 것들에 말만 믿지 마시고 그게 진짜로 사실인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게 단순히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으로 이렇게만 좀 받아들이시기보다는요, 내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얻어가는 것도,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 또한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는 물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어울렸던 사람들과 지금 타워의 카드로 보이는 정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내가 노는 물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어울리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이게 제가 함부로 사람의 급을 나누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구분한다, 또 이런 식의 해석보다는 타입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을 배워나간다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무리에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그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 혼자 조용히 확인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란스러운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열쇠로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할 때 막 확성기로 들고 자, 지금부터 문 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지 않죠. 조용히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만 알아도 돼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열쇠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비밀스러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핵심이고 진실이고 키포인트이기도 하지만은, 그렇다면 내가 알게 된 진실성이나 진리나 어떤 통찰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게 좋죠. 떠벌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만 아셔도 되는 거죠. 굳이 저 사람 조금 사짜 기질인데 내가 사실은 이런 게 이런 거 알았거든,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의 입단 속에 대해서도 이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대외적인 이미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남의 단점에 대해서, 남의 비밀에 대해서, 남의 사기에 대해서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입사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현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가 사람을 믿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카드들이 문서와 타워 카드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 리딩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확실하게 가진 게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을 선택하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네임밸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러분이 지금 취업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셨다면 스타트업의 창업 멤버로 들어가서 조금 불확실한 미래지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바라는 그런 선택보다는 안정감 있게 대기업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측면으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또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들의 종류가 정말로 다양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리딩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신다고 해도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거든요. 완성이 좀 되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진입하는 형태로 들어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온 기회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개가 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허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경고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또 앞서서 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자는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쁜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런 식으로 나는 차원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거기서 사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조금 더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좋은 점으로 나와 있는 물의 딸 카드에서 여러분이 지금 감정적으로 애착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리딩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행여나 지금은 내 감정보다 실리를 선택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애착, 사랑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감정이라는 게 파도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밀려오는 파도를 놓쳤다고 해서 다시 파도를 탈 수 없는 것은 아니죠. 파도는 또 치니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를 붙잡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흘려보낼 게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을 겪으면서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좀 말을 좀 돌려서 한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은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가질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더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거라고 카드가 말을 하거든요. 적어도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취할 수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카드가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감정도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더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상에서 흘려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미련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더 좋은 파도가 올 거거든요. 그리고 해골 카드도 지금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놓아주어야 할 것은 이제 그만 놓아야 한다고.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올 거라고. 모든 것은 새롭게 싹 트는 것에 자양분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끝낼 건 끝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워야지 새로운 곳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계속 이런 말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걸로 봤을 때 좋은 카드에서 내가 지금 이걸 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조언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행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결과가 아닙니다. 자, 그럼 놓을 건 놓은 여러분이 결국 노는 물이 달라지게 된다.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자, 이 타워로 보이는 곳으로 초대된 이후 여러분의 반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 세 장의 카드로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넌즈, 3 완즈, 킹 펜타클이에요. 엄청 반가운 카드가 나왔어요. 킹 펜타클, 이거 돈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결국은 여러분이 실리를 선택을 하셔서 돈의 왕의 경지까지 오르게 되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확실히 소나기의 금전을 거머쥐고 계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워라벨이 좋은 편은 아니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일을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10번 나무에서 보여지는데 물론 이게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이 많다는 건 또 돈이 많이 버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일만 많이 하고 돈을 못 버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이어져요. 정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기쁘게, 또 어떤 분들은 약간은 벅차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보상은 확실하다. 근데 여러분은 또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이동을 계획하고 계신 모습이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게 3 완저에서 보여지는데 이건 이동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이미 어디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청사진은 여러분이 다 그려두신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굉장히 잘 보여지거든요. 자, 이유는 리딩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겠지만 이 이동은 분명히 긍정을 향한 이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2단계의 이동을 계획하고 계신 여러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이거는 한 번의 이동이 아닐 거예요. 네, 2단계입니다. 여러분이 타오러 가신 이후에도 또 다른 곳을 바라본다. 이렇게 좀 흐름이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좀 디테일하게 제가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어떤 흐름을 맞이하게 될지 3장의 카드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달 내외의 카드가 5 완저예요. 이때는 사실 여러분이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를 할지 지금 고민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한이 많은데 정말 그 고민을 좀 깊게 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때는 또 이리저리 말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또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말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런 시간들을 그냥 거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대화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때 해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때는. 그래서 4달 내외째 스트렝스죠. 또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땐 잘 참고 계세요. 또 오히려 그 전에 더 5 완저의 모습에서 더 조급한 모습이 보여졌다면 지금은 참을 건 참고 내려놓을 것은 좀 내려놓고 평정심을 좀 찾게 되지 않을까. 또 잊어야 될 것은 잊고 계신 모습이 아닐까. 자, 근데 제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제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해라고 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열쇠의 카드에서. 자, 5 완즈의 2달 내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굴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용히 티내지 마시고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6달째에 정말 좋은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가 딱 들어와지거든요. 진짜 강렬한 카드고 결국은 이때 여러분에게 편지로 보여지는 초대장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때요 결국은 여러분이 행동하고 움직이고 선택하고 진입하고 정말 좋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환희의 순간에 대해서 맛보게 되는 건 이때는 필연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좀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의 운명적인 순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굴러간 수레바퀴는 이제부터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반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결정과 단호함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으로 가게 되는 반전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내가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것을 놓아야 하는 아픔을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건 결국 과정이죠. 결국 그 끝에는 한 차원 높은 삶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돈도 많이 버실 것 같고, 그러니까 흐르는 건 흘러가게 좀 순리대로 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잘 되실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또 아픔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덜 기뻐하지도 말아주세요. 그냥 아픈 만큼 아파하시는 것도 건강한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아파하시지 말라는 거죠. 딱 그 아픈 만큼만 아파하시고, 또 기뻐할 것은 기쁜 만큼 한껏 기뻐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또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2024년 여러분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상담도 인연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까지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진심으로 리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골라주신 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르마스터 행자입니다. 2024년 여러분에게 반드시 반전될 상황, 그 6개월의 흐름, 그 키워드 카드를 제가 먼저 볼게요. 굉장히 여러분 키워드 카드가 좀 특별하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카드와 왼쪽의 카드는 벨린이라는 종류의 오라클 카드를 고전적으로 표현하고 또 현대적으로 표현한 그런 두 종류의 카드거든요. 근데 둘 다 같은 뜻을 지금 가진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휴식, 휴가, 좀 한가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읽혀지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의 소망일 수도 있지만 꼭 나를 충전하고 리플레시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좀 보여질 수 있고, 또한 이건 여러분에게 준비된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죠. 염원일 수도 있고, 자세한 현재의 모습은 제가 추가로 카드를 뽑겠지만 적어도 좀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공간에 있는, 정신적으로 좀 편안할 수 있는, 또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미래가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자, 제가 리딩을 할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카드가 의미가 중첩이 되는 것은 굉장히 강조가 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여러분의 리딩이 맞을 확률이 높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같은 의미의 카드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파랑 여러분은 정말 예사롭지 않게 좀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 제가 3장의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완즈, 템퍼런스, 그리고 5 컵스예요. 10 완즈라는 것은 열심히 그 이상을 말하거든요. 자, 완즈는 이를 뜻하는 원소고, 10이라는 것은 타로 카드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1부터 10까지를 표현해요. 근데 그 중에 10이잖아요. 근데 완즈가 1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1이라는 것이 최대치다, 한계점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과로죠. 여러분의 키워드에서 휴식이 나온 이유를 제가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카드 단 한 장만으로도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휴식에 대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그것이 필요할 수 있고 원할 수 있고 둘 다겠죠, 당연히.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지금 하나만은 아닐 거예요. 지금 텐소드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짐을 내가 다 짊어지는 그런 카드거든요. 단순히 이게 내가 한 가지의 잡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잡, 쓰리잡, 요즘 또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부시라면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남편도 키워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친정이나 시댁도 신경 써야 되면서, 그러면서 따로 내 미래를 위해서 또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꿈이 있을 수 있죠. 비전이나 그런 것들은 포기하기 싫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잡러, 쓰리잡 이상 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으로 저는 봐요. 심지어 이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혹은 빚까지 갚고 계신 정말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 육체의 한계까지 좀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걸 다 해내고 계신 모습이 제가 진심으로 좀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히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체력도 체력이지만 정신력이 분명히 바탕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 또한 이것저것 하는 것을 계획을 했다가 체력도 되지도 않고 의지력도 좀 약했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개의 나무를 다 짊어지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와중에 내가 10개를 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장하다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양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딘가에 내가 올인하는 부분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게 템퍼런스 카드에서 보여집니다. 자, 카드 해석에는 한 가지의 카드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밤에는 웹소설 쓰는 작가로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낮에는 또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신다든지 혹은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직장 일을 하고 계신다든지 이런 생활을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계신 게 맞아요. 맞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을 할 수 있다면 강사로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혹은 내가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작품을 내가 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양립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결국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나눈다는 의미도 또 가지고 있죠. 모든 일엔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은 이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갈팡질팡 하실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내가 2마리 토끼를 아니 그 이상의 토끼들을 다 너무 잘 잡고 있어서 정말 난 대단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한편으로는 어디 하나에 완전히 몰두를 못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에 확실하게 승부를 거는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헷갈리는 거죠. 이 헷갈림이 잘 하다가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조금 괴로울 수 있겠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인생에서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신 양립은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내가 양립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꼭 그게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정말 리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저는 그것이 진심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안타까운 게 여러분 그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고 그 양립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2가지일 거예요. 근데 워낙에 여러 개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결과가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저는 보여지거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신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노력에 비해서 성취가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는 정말 잘 굴러가고 있지만 또 일부는 조금 크게 넘어지는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모든 일이 어떻게 다 잘 풀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노력이 크시잖아요. 그만큼 노력만큼 실망감도 좀 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것에는 마땅히 잘 되어야 할 일이 자초되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저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템퍼런스는 왜냐면 크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또 5컵에서 여러분의 실망감도 잘 보여지는데 그래도 결국은 포기를 안 하고 계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달리기라는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는 여러분의 어떤 카드의 리딩이거든요.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쉴 수 있다. 이 가사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지금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좀 무리하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까지의 리딩으로는. 그래서 키워드 카드에 휴식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절실하게 여러분한테는 정말 반전의 요소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상황에 어떤 반전의 요소들이 있는지 레너먼드 카드 4장과 그리고 조언의 카드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뱀, 책, 도구, 가든이네요. 저는 책의 카드가 바로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이게 제가 상담을 할 때, 그리고 리딩을 할 때, 실전 상담을 할 때도, 또 제네럴에서도 자주 뽑는 카드는 아닙니다. 자, 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쌓는 지적인 내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 책을 쓰는 것에, 책을 읽는 것에, 어쨌거나 이것 책으로 보여지는 작업에 몰두해야 되는 때로 보여지거든요. 키워드 카드에서 말한 여러분이 좀 모든 걸 내려놓는 휴식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휴가는 아직은 가까운 시일은 아닐 것으로 저는 봐요. 직관적으로 이건 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것은 장소에 대한 힌트로 보여집니다. 저 키워드 카드의 많은 의미들 중에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사실 독서 또 공부라는 것이 이런 종류의 내가 내 내공을 쌓아 올리는 것은 타인과 협력하는 작업은 아니죠. 좀 거리가 있죠. 여러분이 나의 공부에 집중할 만한, 나의 독서에 집중할 만한, 나의 내공에 집중할 만한 그런 한적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더 좋은 내실을 쌓을 수 있겠다는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는 작가분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은 셀프 고립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내 실력을 쌓는 시간, 내공을 쌓는 시간은 필히 고독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이때 느껴지는 고독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 여러분이 워낙에 하시는 게 많잖아요. 책임져야 될 것들, 해내야 될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더 이런 시간을 내기가 힘드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떻게 시간을 짜내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확 드셔서 울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현재의 모습을 봤지만 그래도 정말로 필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의도적으로 좀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도 짜내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카드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버릴 건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약간은 나도 힐링해야 돼 하면서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저 유희를 위한 것들을 하고 계신 게 있다면 그 시간이라도 좀 줄여서 여러분한테 몰입하는 시간으로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교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좋은 우정을 다진다는 것은.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내가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될 때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정말로 거기서 귀한 지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의미가 정말 있을 거예요. 이 셀프 고립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좀 말 못할 비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책이라는 것은 비밀일기 그런 키워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비밀을 행할 장소가 필요하다. 저는 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비밀은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답답하다고 생각이 드셔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를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대나무 숲을 찾을 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마 대나무 숲은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에게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겐 뱀의 카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자, 뱀이라고 하면 사악하고 간악한 그런 혓바닥을 가진 사람, 정직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 하지만 겉으로는 프렌들리하고 정직해 보이는 그런 표리부동한 사람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 편인 줄 알고 비밀을 실토했다가는 지금
낭패를 볼 수 있겠다라고 카드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대단히 무서운 일이 생긴다라고 여러분한테 겁을 주는 건 아니고 입조심을 하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리딩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또 저만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개개인의 사정을 이 정도의 카드만으로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어요. 워낙에 다양한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왠지 몇 가지가 예상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끼리만 공유하고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을요, 지적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리딩을 하자면 여러분의 의지를 꺾는 말, 방향을 꺾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어요. 내 편인 줄 알았지만 사실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공들여 하시는 이 공부에 또는 작업물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유행 지났는데, 그런 거 돈 안 되는데, 너 그거 될 것 같아? 너 그거 지금 하는 거 상업화 될 것 같아? 너 책 안 나올 거야. 너 공부하는 거 그거 사업화로 금전적으로 조금 연결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이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초를 치는 거죠. 지금 흘려드릴 수 있으시다면 다행이지만 타격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잠깐이라도 어쨌든 흘려듣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하더라도 일순간이라도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흘려야지라는 것도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거기 쓰는 에너지도 지금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여러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내가 나한테 집중하는 데 쓰는 게 더 효율이 좋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말을 안 할 수 있으면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걸로 저는 봐요. 이게요, 꼭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앞서가려는 사람을 보면 내가 뒤처지는 기분을 느끼는 약한 사람들은 약한 말을 굉장히 악하게 내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지금까지 뱀카드가 나오면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리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단순히 좀 심보가 못돼서 그렇다라는 느낌보다도 나약하고 연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누가 앞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혹시라도 벌써 뱀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 타격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지 마시고, 제가 너무 약해서 저런 말을 내뱉는구나. 제가 약해서 그렇구나.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나약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불쌍히 생각하고 넘기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도구 카드, 이 강아지 카드에서 잘 보여지는데, 직관적으로 저는 이걸 여러분의 팬이 될 사람으로 봅니다. 자, 개라는 것은 딸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파랑님 하면서 강아지처럼 좀 다정하게 정직하게 애정을 주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 그런 팬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팬이라는 것은 나를 선망하고 우러러보고 또 내 어떤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꼭 이게 연예인이나 예체능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어도 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시는 그런 일에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저는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가든이라는 것은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책을 쓰고 계신다면, 그것을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서는 지인들 중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기도 꺾고 의지도 꺾고 좀 초를 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걸 웹소설 사이트에 올렸더니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단편이 기대돼요. 작가님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연락도 와요. 혹시 연재 생각 있으시냐고, 어떤 정식 사이트에서 막 연락이 오는 그런 경험들. 혹은
또 같은 업계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가둔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교적인 모임의 의미도 있지만요. 나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또 팬도 생기고 굉장히 좋은 만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조용히 내 작업을 하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지인들에게 괜히 말을 하는 것은 좋은 영향을 받는 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시간을 고독하다 느끼시기보다는 내 깊이를 다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어느 분야든 고수들은 누구나 이 시간을 필연적으로 가신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수로 가는 길이다. 결국 이 책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의 공부나 작업 이런 것들이 완성으로 돼야지만 여러분이 양립하는 일을 그만두고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생각과 판단을 그때서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전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성하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그건 그리고 지금 리딩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보거든요. 굳이 제가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에서 양립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조언의 카드에서 이게 밸런스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할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카드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딱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하고 공부할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은 내면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간도 좀 가지셔야 돼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져 있어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너무 시간을 느긋하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외의 것들까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면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게 당장은 여러분에게 돈으로 또 성과로 전환되는 고민들은 아니지만 이 작업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색이나 명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나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사색이나 명상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그 과정은 아플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끝에는 편안한 깨달음 그리고 깊이 있는 깨달음 한결 더 나아진 내 모습 그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올해 3월에서 4월경에 계획했던 어떤 하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계획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11월, 12월 이제 연말중에는 완성이 되었어야 했거든요. 저의 계획이라면. 그리고 그때는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걸 너무 바랬기 때문에 돼야 된다라는 어떤 데드라인을 제가 세운 거죠. 근데 이게 제 노력이랑 전혀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물리적으로, 제 건강적으로 절대로 소화가 안 되는 계획이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너무 바랬기 때문에 연말에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꿔먹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로. 평생 가는 고민이라는 건 세상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 신체에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는 것. 근데 하지만 분명히 저는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괴로웠던 이유는 조급했기 때문이에요. 빨리 그때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언제 좋아지지? 더 이러면서 분명히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 그 속도가 나한테 못 미친다. 내 욕심에 못 미친다. 12월에 난 무조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 계산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만 급하게 마음먹기로 그리고 컨트롤 할 수 없는 것들은 시간에 그냥 맡겨버리기로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다잡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만 급하게 마음먹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운동을 30분 이상은 꼭 해야겠다. 1시간 이상은 꼭 해야겠다.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죠. 이건 미루면 안 되고 오늘 해야겠다라고 물론 잘 못하고 있지만 이거는 제가 저한테 조금 더 엄격해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은 제가 지금 읽기로 한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제 그 책을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저는 2년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루지 않고 하루에 10장이라도 읽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내는 그런 것들 내가 내 노력만으로 순수하게 해낼 수 있는 것들만 내가 그것에만 집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 생각을 하는데 조차도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끝내고 나니까 지금 확실히 그때보다 좀 편안해졌어요. 제가 그리고 운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깨닫게 되었고 이 경험은 저를 더 깊이 있는 리딩을 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리딩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다른 꿈에서도 고통을 모르는 사람과는 다른 시선으로 생각하고 볼 수 있겠죠. 불가항력, 천재지변 같은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예. 또한 그 일을 겪으면서 방황한 만큼 제가 헤맨 만큼 그 넓이만큼 제 세상이 커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좀 길게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직관적으로는 어떤 분들한테는 저의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거 필요하신 분만 또 여기에 약간의 공감이라도 되시는 분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매듭 카드가 또 나와주거든요. 조언에. 이제 리딩의 흐름을 쭉 이어서 봤을 때 반드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매듭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매듭을 지어야지만 여러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새 매듭을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은 마무리를 짓는 그런 매듭이 아니라 인연을 엮어나가는, 엮이는 그런 매듭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을 다 끝내고 나시면은 그걸 완성한 여러분, 그 완성품을 손에 쥔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해냈으니까요. 저는 분명히 그때 첫 번째 관계적인 매듭을 짓는 것은 엮어나가는 것은 스스로와의 매듭을 엮으면서 더 끈끈한 자아 존중감 또 자기의 내가 해냈다는 것에 대한 영혼적인 성취감 그리고 또 실질적인 성취감 내가 무기를 하나 손에 쥐었다는 성취감 이것을 해냈다는 것에 대한 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인간적으로 영혼적으로 성숙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 매듭을 짓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분의 팬 그런 존재로 보여지는 사람들과 연을 맺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정말로 이게 너무 좋은 카드예요. 너무너무 기쁜 그런 조언의 카드가 맞아요. 하지만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는 일을 반드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중도에 하차하시면 안 돼요.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하시면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끝맺음 뒤에 정말 달콤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끝맺음 이후에 반전된 여러분의 모습을 미리 보면 더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자, 3장의 카드로 그 모습 미리 보겠습니다. 나인 완즈, 8 완즈, 3 완즈예요. 모두 완즈 카드네요. 3장이. 자, 완즈라는 것은 일과 열정, 육체적인 에너지에 대한 의미들이 있어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이때 지치실 수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자, 9 완즈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다.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 이런 카드와는 정말 거리가 있는 카드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으신 걸로 보거든요.
8번 나무 카드는 정말로 일을 빠르게 헤쳐나가는 그런 순발력이 좋은 카드예요. 이때는 먼 미래에 여러분이 이 시절을 다시 떠올리면 내가 그걸 그때 어떻게 다 쳐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잘하는 기지가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쥐어 잘 짜내는 그런 순간이 될 거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잘하고 계신 거 맞거든요. 이게 그렇게 힘든 순간만은 아닐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이지. 왜냐면 이제는 이게 비전이 명확하거든요. 이게 3 완즈에서 보여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지금 소설을 쓰는 분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팬도 생기고 여러분의 웹소설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더니 또 지원자도 생겨서 정식연재 해보실래요? 이러면서, 혹은 출판하실래요? 하면서 회사랑 계약을 하셨을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미.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수정. 끝도 없는 수정이죠. 더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당담 편집자와 그걸 다듬는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고쳤더니 또 저렇게 고치자고 하고, 또 저렇게 고쳤더니 이렇게 또 추가하자고 하고, 힘든 일이 맞는데 이게 슬픈 힘듦이 아니죠. 기쁜 힘듦이죠. 드디어 이렇게 내가 이 시간을 거쳐서 출판되는구나 하는 너무나 비전이 확실한 기쁜 힘듦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진짜 초읽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소설가가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이런 종류의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카드가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는 갈 수 있음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고생 많으셨다고, 또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힘내시라고, 또한 축하드린다고 미리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6개월간의 디테일한 흐름도 제가 3장의 카드로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달 내외의 카드에 6 코인이에요. 흐름을 봤을 때 작은 계약금 그리고 샘플에 대한 돈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마땅히 여러분이 받아야 될 돈은 맞아요. 필요한 돈도 맞고, 하지만 이것은 시작되는 돈 혹은 시작에 필요한 돈을 받으실 걸로 봐요. 어떤 분에 따라서는 이게 생활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4달째 흐름을 제가 봤을 때 투소드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정체되는 카드예요. 2달째는 여러분이 받으시는 돈이 만약에 연봉 협상이나 월급이다 뭐 이런 걸 받으셨다고 하면은 흐름상 이게 좌초되는 흐름인데 그런 해석이 아니거든요. 지금 카드의 흐름이 계약금을 받고 4달 내외에는 여러분이 이때 수입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고치는 작업들, 고민하는 작업들, 이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진행에 대한 고민들, 동시에 내가 이것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일단 일은 받으셨기 때문에 잘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입이 있어요. 하지만 진전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예리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는 생각들은 정말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필요한 말은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한편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소설가라고 하면 여러분의 편집자는 여러분과 한편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조언들은 여러분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조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게 눈을 가려도 된다.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거든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과 한편이 아닌 사람들의 말은 이때는 절대 듣지 마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6달째 내외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진짜가 옵니다. 이제 S 완제예요. 이때 시작되거든요. 제대로 된 일 같은 일, 내가 바라는 일을 하게 되는 기회, 이때 잡게 돼요. 그러니까 4달째 때는 여러분이 어떤 통과 의뢰를 거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계약 이후에 테스트를 거쳐서
식스 완즈로 보여지는 이런 기회를 6달째 제가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혼났는데 에이스 완즈로 보여지는 이 기회를 잡는다. 굉장히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리딩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리딩은 어쨌거나 바라는 일을 잡게 되는 기회는 이때 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양립하면서 끌고 오시는 건 내가 더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서 제대로 일을 하게 되는 운이 분명히 있어요. 에이스 완즈는 확실한 일의 시작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선명할 순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나 여러분은 멘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하는 것만큼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소음에는 모두 이제 전원을 끄는 것, 그런 것들도 제가 계속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거의 다 왔거든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가장 보석 같은 금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완성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확언을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끝낸 뒤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2024년 시작을 응원합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자, 상담도 인연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까지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진심으로 리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몇 분이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에필로그 영상 찍습니다. 반갑습니다. 타로마스터 행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요. 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일들을 조금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제가 11월 말에는 그것이 결과가 일부 보여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결과를 보고 다른 일을 조금 하다가 이제 유튜브로 돌아왔습니다. 당분간 또 유튜브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또 제 정신력이라는 게, 저는 하나에 집중하면 나머지 하나를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양립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연습을 좀 더 해야겠죠. 부족함이 많네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과 멀어지지 않았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에 이제 저를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리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딩을 하면서 삶의 애처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리딩이었거든요. 매번 저는 리딩할 때 늘 진심이에요. 늘 진심으로 정말로 꾹꾹 눌러 담아서 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 정말 예민한 분들은 제가 리딩마다 말의 톤이 다르고 텐션이 다르고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삶의 애처로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들 고군분투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드는 리딩들이었거든요. 뭐 하나 쉬운 게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이게 또 제 상황에 이입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이, 제가 굳이 긍정 리딩을 한 건 아니지만 절대로 결과가 괜찮게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과정 속에 계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한결 제 마음도 좀 좋아졌고, 그렇게 리딩을 하면서 나 역시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또 미래를 읊어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점사를 잃는다는 것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무게에 맞는 어떤 인성이 되어야겠다, 사람이 되어야겠다, 인간성이 되어야겠다, 어른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리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리딩이 길어졌습니다. 이게 편집하면 몇 분이 나올지 지금 감도 안 잡히고 예상도 안 되는데, 이거 다 편집을 어떻게 할지, 이게 과연 업데이트 되는 날이 언제일지
2시간짜리 영상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막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에필로그 찍고 있어요. 아마 11월 말에 올라갈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뭐 12월 한 달 남은 거죠. 2023년은. 여러분 연초에 계획한 것들을 얼마나 성사하셨는가요? 저는 절반 이하의 성과를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2월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제가 서로 응원을 하면서 서로의 귀인이 되면서 잘해 나갔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성원에 맞는 깊이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어떤 리딩, 지금 색깔이 기억이 안 나는데, 리딩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방황을 좀 했다고. 이제 3월에서 4월경에 제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은 제가 너무 조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급함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다고. 그래서 방황을 진짜 길게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방황의 마무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네, 방황이라는 게 사실은 헤매는 거잖아요. 이곳 저곳을. 마음이 헤매기도 하고 실제로 몸이 헤매기도 하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 헤맨 만큼 제 영역이 넓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단순히 시간을 허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얼간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방황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양분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얼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발판 삼아서 더 깊이 있는 리딩을 할 수 있는 사람, 더 진심 어린 리딩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이라도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또한 제 인생 개인적으로라도 그 시기를 빛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마음의 다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요즘이었어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에필로그 들으시는 분들은 가끔 댓글로 남겨주시기도 하거든요.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 방황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진리도 있다, 그런 감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가면 절대 알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 귀한 것들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죠. 우리는 가끔 자연재해 같은 그런 불운을 맞이하기도 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건강 이슈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화위복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저의 몫이죠.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리석다. 어차피 일어난 일인 것을. 예. 그 과정이 운에 대해서 정말 많이 통찰하게 했거든요. 늘 좋은 사람도 없고 늘 나쁜 사람도 없고, 또 불운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알게 된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겠다라는 그 마음도 더 강해졌고,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써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제 리딩에 응원을 받으셨으면, 그리고 힘을 받으셨으면, 또 미래를 설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오늘은 두서없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요즘 날씨예요. 따뜻할 땐 좀 따뜻했다가 또 추워질 땐 확 추워졌다가, 이럴 때 사람이 골병나기 딱 좋거든요. 건강관리 하시고, 좀 덥다 싶어도 내복 챙겨 입으시고, 또 건강하게 맛있게 많이 드시고, 꿀잠 주무시고 늘 행복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예,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